태초에 무비신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오직 홀로 존재했던 무비신은 몹시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비신은 자신의 갈빗대를 부러뜨려 무비나라 사람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무비나라 사람들을 무비씨라 합니다. 역사가 전설이 될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 무비씨의 자손 김기사와 박기사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비신이 말했습니다. 너희 팟캐스트 방송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김기사와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은 오늘부터 무비신의 영화방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은 무비신의 영화방에 간판을 달고 진행하는 첫 번째 방송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풋풋하고 소중합니다. 첫 데이트, 첫 사랑, 첫 입맞춤.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깨어지기 쉬운 처음이란 것. 그에 반해 마지막을 기약하는 것은 무겁고 책임있는 일입니다. 무비신의 영화방은 여러분의 처음이며 동시에 끝이고자 합니다. 처음 느끼는 경험을 선사하며 여러분의 곁에서 마지막 영화 팟캐스트로 자리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201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방송 무비신의 영화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기사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글거려갖고 저 지금 계속 그 문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예. 제가 어제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필을 받아 쓴 거거든요. 예.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네요. 듣는 입장에서는 네. 심히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좋은 거죠. 예, 계속해서 보게 되네요. 이게 뭔 말이 있는지 제가 계속 보느라고 처음에 네. 멘트를 좀 먹었네요. 예. 네.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던 2014년을 돌아보고 2015년을 기약하는 오늘 영화상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기대를 했던 방송이고요. 그리고 2014년 원래 연말에 많은 팟캐스트들에서 이제 본인들의 영화상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2014년 끝날까지 딱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2014년의 영화를 조금 더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미국의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도 우리랑 시점이 비슷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계하는 시간까지 해서 2월 이제 말쯤에 2월 한 22일 뭐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개최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보다 2달 먼저 열리는 이제 골든글로브. 그쪽에서는 이 해당되는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뭐 이해 10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이제 시상식을 하는 거고. 어쨌든 한 2달의 텀을 두는 거죠. 네, 2달 정도의 텀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저희도 이제 어제까지 집계를 마쳤고요. 집계 작업이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힘들고 이게 왜냐하면은 후보를 저희가 이게 정해준 게 아니라 네. 이제 정말 자유로 풀어놓고 후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취합부터 해서 정신이 없었죠. 네. 보통 이제 거론된 각 분야의 후보들이 모두 한 번이라도 거론됐던 부분들이 27, 28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중복으로 좀 여러 개의 표를 받았던 그런 작품들을 추리니까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한 7, 8개가 보통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네. 그런 뭐 장면이나 이제 작품들이
이제 최고의 장면과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완벽한 이런 평등 사회를 지향하진 않기 때문에 네. 차등 투표를 했어요. 네, 조금은 차등 투표를 했죠. 네, 저와 박 기사가 우리가 그래도 좀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 해서 많은 표를 우리가 갖고 했는데 네. 결국 우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았던. 네, 그쵸. 이게 셀 수가 없더라고요. 많고, 또 이게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추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실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줄 알았죠. 네, 네, 왜냐면은 점수가 가장 크니까. 근데 집계 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5표 정도를 가졌는데 네. 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택도 없었죠. 네. 점점 더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아무래도 우리의 영향력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노미네이트 정도는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런 해봅니다. 방법도 괜찮겠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방송을 조금 더 이제 잘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좋게 본 영화를 다른 분들도 좋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좀 세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번에 저는 후보가 좀 안 됐으면 하는 영화들이 많이 수상을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봤던 영화도 예,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작년에 네. 영화관을 가서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뭐 TV로 본 거 말고요. 뭐 어디나 다운받아서 본 거 말고 영화관 가서 본 거를 한번 해보니까 43편 정도 되더라고요. 꽤 많이 갔네요. 52주죠, 1년이. 예. 0.8편 이상을 일주일에 갔는데 제가 보기엔 김 기사가 더 많이 갔거든요. 네, 그렇죠. 전 60편이 넘었으니까. 네, 김 기사는 일주일에 한 1점 몇 편을 봤을 텐데 영화관을 간 거죠. 네. 예, 영화관 입장에서는 거의 호구죠. 예, 왜냐하면은 이거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요. 저희는 문화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대들보 같은 존재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와이프를 데리고 봐요. 그래서 보면 한 80몇 편인 거예요. 예, 한 80 얼마를 그다가 보태준 거죠. 네. 문화 사업에. 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고요. 많은 뜨거운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비록 1회지만 무비시네 영화상이 오늘이 비록 1회지만 일단 우리가 밑에 깔고 가는 영화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객관성을 통해서 네. 대종상 정도는 우리가 깔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종상 정도는 깔고 갈 수 있죠. 네. 청룡 영화상은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가 2회 정도는 청룡도 잡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룡 이런 거는 어차피 네. 다 국내에 한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많은 외화들 이런 네.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영화상에서 저희가 집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올해는 한국 영화가 좀 부진했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코어적으로는 절대 부진하진 않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명량, 군도, 해무, 해적 이런 여름 영화들이 있었고 뭐 그 사이사이에 또 작지만 힘있는 영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항공주를 비롯해서 몇몇 영화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엔 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열풍인 국제시장까지 있으니까요. 네. 이 스코어적으로는 확실히 밀리지 않는데 예년으로 치면은 봉준호나 박찬욱, 뭐 김지훈 이렇게 이름 있는 감독들, 뭐 이창동이라거나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화상에서도 함께 경쟁을 하고 이럴 만한 영화는 생각보다 적지 않았나.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설국열차가 좀 아쉬웠어요. 네. 올해 나왔으면은 저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작년 12월 개봉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후보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이 작년 하반기 영화 중에 좋은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1월 1일 기준이라서 아깝게 빠졌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비롯해서 몇몇 영화들이 있었죠. 겨울 네. 영화들 뭐 머드도 있었고 좋은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런 영화들이 포함되지 못해서 변호인도 그렇고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도 괜찮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재밌게 본 영화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상을 주기에 충분한 경쟁력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알아봤는데 네.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작년이 2014년이구나. 어쨌든 2013년, 2012년 이럴 때에 비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굉장히 큰 그냥 아예 대중 문화처럼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이제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거의 27, 8편 정도가 영화들이 거론이 됐다고 했잖아요. 각 부분의 후보들이 네. 27, 8개 정도씩이 다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중복 투표가 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표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다양한 영화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화들이 있었다는 점도 생각해봤을 때, 이 영화상이라는 것이 우리 방송에 상당히 풍요로움을 갖다 줄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잡설은 여기서 끝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우리가 시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8개 분야죠. 네. 오프닝, 엔딩, 1분, 공로상, 그 다음에 주연, 조연, 감독, 작품상까지 8개 분야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상에 꽂힌 감독상, 작품상, 주연상, 조연상은 후반부에 몰려 있고요. 그렇죠. 전반부에는 저희 당일 배송만에 이제는 무비시네 영화죠. 무비시네 영화상만의 오프닝, 엔딩 1분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방송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린트 해온 것만 해도 한 10장이 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듣기 편하게 알아서 잘 나눠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프닝. 초반 15분의 인상이 영화 전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합니다. 15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고의 오프닝을 찾아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오프닝 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제 1회 무비신의 오프닝상 여러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었어요, 사실. 네, 총 20편의 영화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3표 이상 획득한 8개의 후보를 압축했고요. 네. 그 8개의 후보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 네. 인상적이었죠. 그 주인공이 이어폰을 끼고 옛날 팝송이죠. 옛날 네. 팝송을 들으면서 어디 무슨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서 네. 시작되는 장면.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프닝 시퀀스로 볼 수 있죠. 그 먼저 나왔던 장면은, 그러니까 감독 이름이나 이런 게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나왔던 장면은 이 아이가 지구에서 어떻게 해외로 나가게 되는지, 해외가 아니죠. 우주 밖으로 우주죠. 나가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주는 장면이죠. 음.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우주에 가서 갑자기 청년으로 성장한 이 친구가 그 미국의 옛날 올드 팝송을 들으면서 걸어가서 멋진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이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후보. 나를 찾아줘입니다. 나를 찾아줘. 네, 나를 찾아줘뿐만 아니라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도 오프닝 후보에 있는데 이 두 작품은 공통점이 있죠. 예, 오프닝과 엔딩의 장면이 같습니다. 네, 같고 흔히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수미상관의 효과가 두드러졌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것이 오프닝에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봐도 엔딩 때 보면 또 새롭거든요. 똑같지만 그렇죠. 네, 다른 느낌을 받죠. 그 러닝타임을 통해서 오프닝과 엔딩의 차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었고, 특별히 나를 찾아줘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오프닝 부분에서 또 거론이 됐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네, 엔딩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오프닝으로 뽑아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후보를 말씀해 주시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오프닝 때 전투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개인 배에서. 전투죠. 네, 개인 전투.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배끼리 넘어가서 백병전이요? 백병전. 네. 백병전. 현대판 백병전을 보여주는 예, 캡틴 아메리카의 오프닝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해는 해상 액션들이 좀 많았던 한 해예요. 기억나세요? 그 300? 네네. 300에서 해상에서 말 타고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일기토를 벌이지 않나. 그렇죠. 그 다음에 명량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 역사를 약간 왜곡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영화적 재미는 있었을 수 있죠. 약간 그 밑에 고정시켜놓고 배를 예. 그 위에서 백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영화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납치된 배 위에서 인질 구출하기 위한 격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액션의 새 장을 열었다. 헐리우드이 전 세계의 액션을 통합해서 새롭게 꾸몄다라는 평을 해도 될 만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괜찮은 오프닝이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오프닝의 시작은 그 고공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떨어지지 내려가죠. 않습니까? 네. 네,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죠. 그리고 네 번째 작품. 라스트 베가스입니다. 네, 라스트 베가스. 이 영화 오프닝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네요. 이거의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한 35년인가. 네, 35년이 뭡니까? 70년까지. 70년이 갑자기 훌딱 지나가는 네. 그런 갑자기 충격적인 오프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엄청나게 밀었던 영화인데 오프닝상으로 음. 이 라스트베가스는 오프닝 씬에서 아이들의 유년기가 보여지다가 음. 다짜고짜 이 아이들이 70년 후 음. 이렇게 하는 그 자막이 나올 때까지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이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자막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자막이었다. 역대 모든 영화의 자막 중에 가장 충격적인 70년 후라는 그 자막이죠. 네. 네. 그 다음 영화 네, 그 다음 영화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 보셨나요? 겨울왕국 봤죠. 겨울왕국의 오프닝은 뭐 거의 센세이션과 네. 비슷했죠. 정말 그 오프닝과 그 다음에 엘사의 변신 장면 네. 그런 거는 뭐 거의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유명했던 네. 예, 그런 장면들입니다.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런 스타일을 많이 쓰죠. 이 오프닝에서 뭐 대규모의 사람들이 나오고 스케일이 상당히 큰 분위기가 나오고 이 겨울왕국의 경우에는 얼음을 이제 잘라서 파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3D로 보신 분들은 겨울왕국을 3D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면이 오프닝에 나와요. 그 톱. 네, 톱질을 하면서 팍 튀어나오는 그 오프닝을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는 호빗 5군데 전투입니다. 이거는 뭐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작품이죠. 네, 지금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오프닝 씬 스마우그로 설명이 되죠. 그쵸. 이제 용이 인간 그 도시죠. 인간 도시를 이제 파괴하면서 인간이 나중에는 용을 잡는 아무튼 그런 오프닝입니다. 네, 호수마을의 전투인데 전편에서 나는 불이다,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스마우그가 이 초반 오프닝 씬에서 사살되는 네, 모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영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고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오프닝 후보는 베스트 오퍼입니다. 베스트 오퍼. 베스트 오퍼는 역시 제가 몇 표를 지지를 했는데 저 말고도 몇 분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오프닝에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베스트 오퍼의 오프닝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안 봐갖고 사실은 네. 베스트 오퍼는. 하지만 상당히 이 영화가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오프닝 씬 자체도 수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8개의 후보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오프닝, 영화의 오프닝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회 무비씬의 영화상 오프닝 부문 수상작 발표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표를 선사했거든요. 네. 예. 굉장히 뭐 깔끔하고, 정말 좀 약간 영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오프닝이었다. 음. 네, 확실히 이 캐릭터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했던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럼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인물들이 그렇고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배경도 그러한데 이 오프닝 시퀀스만을 통해서 관객들이 이건 이런 영화구나 엄청 기대된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주인공이 좀도둑이지 않습니까? 좀도둑. 네, 그 우주의 좀도둑. 좀도둑. 응. 근데 상당히 이 좀도둑의 멋스러운 모습들을 오프닝 씬에서 그 춤을 추면서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옛날 올드팝 팬들의 많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았나.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무비시네 영화상의 첫 번째 수상이죠. 네. 오프닝 수상작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상을 수상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스튜디오로 찾아오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한 상금도 있고요. 네, 노미네이트 됐던 영화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나를 찾아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취자분께서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귀여운 오프닝이다 라는 평을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영화가 동화 속 한 장면 같진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쵸. 네, 이렇게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스트베가스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자막이었다. 이런 평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스트 오퍼에서 영화 초반 캐릭터의 성격, 상황 등을 잘 보여주고 여성이 의뢰를 받으면서 영화가 시작되리란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오프닝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노미네이트 되지는 못했지만 할리데이라는 영화에서 공항에서의 떼창과 떼춤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인데 네. 저도 이 오프닝만큼은 좀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센티넬들이 점령한 미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눈이 크게 떠지고 머리가 압도당하는 느낌. 영화관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찬이네요. 네, 이런 평가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이란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초반 15분 만에 영화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대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한 표, 두 표, 세 표 뭐 이렇게 받은 영화들이 많았지만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영화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설명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 기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영화제를 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당일 배송 영화방이 시작하고 나서 사실 사람 듣지도 않고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질기게 껌처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영화방 이런 영화 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저는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못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김 기사와 함께 또 영화 방송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오프닝을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입니다. 이걸 뽑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영화가 오프닝 부분에서는 영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구차하게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면 좀 지루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베스트 오퍼랑 이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사건, 그 소세지 그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노인이 자기 고양이를 죽인 여우를 죽이기 위해서 소세지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여우를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 하나만으로 노인의 성격, 또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느 정도 그 길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이런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넣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최고의 오프닝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DPS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시상식을 하고 또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가볼까요? 예, 두 번째 시상 부분입니다. 엔딩상입니다. 엔딩상. 마지막 15분은 영화의 여운을 결정하죠. 올 한 해 최고의 엔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 질문으로 이제 투표를 시작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박 기사는 엔딩, 영화의 엔딩 어떻게 생각합니까? 엔딩 중요하죠. 왜냐면은 모든 일이 끝날 때 좀 네. 잘 마무리가 돼야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지 못하면은 또 나가면서 좀 찝찝해요. 제가 어제 3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오늘이 다음날 아침인데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돌아요. 음. 하지만 이 빙빙 도는 속에서도 마음속엔 리듬이 살아있습니다. 음. 노래방에 갔는데 음. 마지막 이제 술자리가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에 갔더니 마지막 곡이 이제 나와서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잠에서 깨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노래방의 마지막 곡을. 뭐 도움이 불렀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불렀네. 무슨 소리입니까? 네, 저는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지저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엔딩상. 엔딩에 거론됐던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20편 이상의 영화가 거론이 됐고 네. 그 중에 5표 이상을 획득한 6편의 영화가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이 6편의 영화 지금부터 한 편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긴 어게인입니다. 비긴 어게인. 네. 비긴 어게인 어떻게 보셨나요? 비긴 어게인의 엔딩은 이제 여주인공이죠. 네. 여주인공이 이제 자전거 타면서 그냥 거리를 뭐 활보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뭐 네. 이제 작곡한 거를 네. 뭐 어떻게 무료 인터넷으로 배포, 이제 막 이런 팔고 거. 무료 배포하고 하면서 미래를 그리는 그러니까 끝에서 또 시작을 기약하는 그런 엔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희망찬 엔딩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 이 남녀의 그런 썸 관계가 계속 나오면서도 그게 미묘하게 지속되다가 정확하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성을 좀 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엔딩 장면에서 나왔던 그 음악들이 다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엔딩 시퀀스 저희가 크게 잡아서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좋았던 인상적이었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콘서트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혼자서 자전거 네. 타면서 약간의 눈물을 흘리면서 페달을 밟아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저도 인상적이었던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그레타였죠 이름이. 네. 그레타가 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갔을까요? 왜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갈리죠. 이 노래가 듣기 싫어서 아니면 이제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네. 뭐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뭐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하자면은 네. 예전 구 남친이죠. 구 남친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네.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고집은 이제 원곡에 대한 고집이었는데 이제 그 고집이 그렇게 자기만의 고집이 잘 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돌아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레타의 이 선택, 많은 여운을 남겨줬던, 많은 네. 해석의 여지도 남겨주고 그랬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후보를 말씀드리면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옵니다. 야, 이건 오프닝에도 올라가고 엔딩에도 올라갔네요. 네, 오프닝도 올라가고 엔딩도 올라간 괜찮은 오프닝과 엔딩이었습니다. 네. 청취자분의 의견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할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엔딩은 우리의 조부모, 부모, 길게는 우리의 미래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품고 있었다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네, 말 그대로 여운이 되게 강했죠. 오프닝과 엔딩이 똑같은 장면이었지만 그렇죠. 이 오프닝에서 느껴졌던 감흥보다 엔딩에서 느껴졌던 감흥이 훨씬 더 컸던 것은 그 러닝타임 자체가 주었던 어떤 우리 내부의 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른 감동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후보작은 수상한 그녀입니다. 수상한 그녀의 엔딩 생각나시나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보시긴 했나요? 예, 봤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엔딩이. 네. 저는 이 작품을 엔딩으로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5번째 영화를 꼽았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제가 밀었던 이유는 이 영화에서 엔딩에 김수현 씨가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아, 그게 엔딩이었나요?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카메오 씬이었어요. 그렇죠.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2014년도 카메오 중엔 최고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에 가까운 거의 배우 한 명이 반전을 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엔딩 씬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한 그녀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인터스텔라입니다. 네, 인터스텔라. 이거에 대해서는 가족의 의미, 찰나의 해후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15분 독특한 CG도 있었고요. 네. 그 우주 정거장을 꾸몄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딸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예전 동료를 찾아서 떠나가는 장면도 있었죠.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떠나간 어느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기 위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였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15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돌아와서 해피엔딩이 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긴 영화, 긴 러닝 타임이었는데 이 마지막 15분은 충분히 뭐 뽑힐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거론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인터스텔라가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천만 영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박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 딸을 만나는데 딸이 바로 얼마 보지도 않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본인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알고 이제 부모가 거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한테도 많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 주인공이 우주에서 진짜 온갖 역경을 헤치고 그 딸 하나 만나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왔는데 그 면담 시간 몇 초가 되지도 않고 다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볼일 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아버지가 뒤돌고 네. 한 다음 날인가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보니까 그 정도 자기가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르신분들은 네. 죽음을 미리 아는? 미리 아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도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알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엔딩 자체가 시사해주는 바가 상당했어요. 이제까지 어떤 영화에서 아버지보다 늙어버린 딸의 모습을 다뤘겠습니까? 그 둘을 한 자리에 있게 했다는 그 선택만으로도 이 엔딩이 상당한 여운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후보작은 이제 프란시스 하입니다. 프란시스 하, 이거는 제가 최고의 점수를 줬던 엔딩에서 제가 강력하게 지지했던 영화입니다. 네네. 올 한 해 제가 돌이켜보면은 이번에 엔딩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까지 영화의 엔딩 하면은 옛날에 타인의 삶 같은 영화도 있었고 엔딩이 인상적인 영화들이 관객들한테 정말 큰 여운을 전달해주길 마련인데 올 한 해의 영화들을 돌이켜보면 엔딩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엔딩을 통해서 관객에게 큰 여운을 전달해주는 영화도 많지 않았는데 이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는 정말이지 수준급의 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프란시스 할러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여자가 주인공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세상하고 타협시키지 못해서 조화시키지 못해서 상당히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춘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청춘이 자신의 꿈을 접지 못하고 자신의 꿈하고 세상의 그런 높은 벽하고 계속 충돌하는 모습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현실과 꿈과 현실을 조화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프란시스 할러데이라는 인물이 집을 얻어요. 방을 얻는데 그 방에 편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통에 이름을 꽂는데 프란시스 할러데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꽂다가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그 이름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하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니까 딱 맞죠, 이름이. 그 이름칸에.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 주인공이 그걸 꽂으면서 이건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을 접는 것. 하지만 결코 우울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무척 밝고 쾌활하게 이제는 내가 이걸 접는 게 나의 꿈을 접는 게 아닌 거죠. 이 자체로 이 속에서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이룩할 수 있다라는 밝고 희망찬 느낌을 엔딩의 이런 이름판에 이름을 접는 걸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정말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엔딩을 보는 가장 큰 기준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를 지지했습니다. 네. 저 안 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뭡니까? 네, 보지를 못했으니까. 프란시스 할리데이의 인물을 저는 모르니까 우선은. 네. 예. 그리고 뭐 엑스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긴 했어요. 엑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좀 지지했던 뭐 그런 건데 새로운 시리즈를 알리는 그 작품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엔딩 장면을 보시면은 예전의 캐릭터들이 다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와 다시 시작하는구나 라는 혁신이었죠, 생각을 혁신. 다시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뭐 그런 엔딩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엔딩 말씀해 드릴게요. 나를 찾아줘였습니다. 네, 나를 찾아줘. 이 영화도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와 같이 수미상관을 갖고 있는 영화였고요. 오프닝과 엔딩에 같이 노미네이트가 된 두 네. 편의 영화입니다. 네.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의 점수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박기사가 밀었군요. 네, 이게 나를 찾아줘 처음과 끝에 그 느낌이 다른 그 부분이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끝을 엔딩을 그렇게 끝내버리니까 뒤를 어떻게 뒷이야기가 굉장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펼쳐질지 과연 이제 남자가 복수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자가 더 무서워지는 건지 참 알쏭달쏭하게 마무리가 된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거기서 끝내니까 일종의 이것도 열린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열린 결말이죠.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관객들 입장에선 이 영화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네. 취향준 준자님이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프닝과 동일한 내용인데 느낌이 달랐다. 남주 입장에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랑 비슷한 느낌을 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엔딩상 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엔딩상 공동수상입니다. 나를 찾아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오프닝에도 올라가고 엔딩에서는 노미네이트만이 아니라 수상까지 했어요. 네, 최고의 많은 표를 받은 작품이 나를 찾아줘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보면 수미상관이라는 그 기법이 관객들에게 엔딩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네. 그런 기법이라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기억에도 많이 남을 수 있죠,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점들에서 이 영화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밖에 거론이 됐던 영화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기억나세요, 앤디? 네네. 네, 그 박수 치던 장면이죠. 이 영화 한 편이 주인공의 론 우드루프라는 주인공의 성장 드라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프닝에서는 그런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엄청 꺼리고 멸시하고 했던 사람이 엔딩에서는 오히려 그런 소수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들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엔딩씬에서 그래서 박수를 받는 장면이 이 인물의 성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은 엔딩이었어요. 네. 네, 제가 지지하진 않았지만 이 영화를 지지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이것도 올라와 있네요. 좋은 친구들이요? 이게 거의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엔딩 아니었습니까? 공항시. 그쵸. 예. 이 엔딩 좋았네. 저도 이 영화의 엔딩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였잖아요. 네. 주지훈 씨, 지성 씨, 그 다음에 이광수 씨. 뭐 이런, 이따 조연상에서도 한번 언급이 될 텐데, 이광수 씨는. 이런 분들이 나왔던 한국 영화인데, 엔딩이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웰메이드입니다. 예, 이게, 흥행을 참 못 쳤어요. 이게. 네. 흥행에 참 패를 했었고, 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도 않았었고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했었는데, 작품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작품 상에는 후보를 오르게 돼서 굉장히 좀 반갑네요. 네, 우리가 다뤘던 영화가 청취자분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다시 후보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뭐 수지 같은 영화에 대해서 이게 단편 영화인데 통쾌한 마무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분도 있고요. 뭐 그밖에 뭐 루시 카트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네. 뭐 보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아까 오프닝은 그냥 넘어갔는데 엔딩에서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최악의 엔딩 꼽아본다면 밖에서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최악의 엔딩이요? 네, 최악의 엔딩. 최악의 엔딩,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춘학당이라는, 즐거운 영화를, 네, 극장에서 봤었죠, 저희가. 네. 시사회로 봤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영화를, 가격으로 표현했다가, 네, 김 기사가 뭐라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문화다 보니까, 가격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네. 돈 전부가 아까운 뭐 그런 영화죠. 사실 집에서 IPTV로 300원 주고 보라고 해도 보기 힘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극장에서 봤잖아요. 네. 시사회였는데 아무튼 그 엔딩이 크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 엔딩이 최악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재판씬이었어요, 재판씬. 아.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전체가 추리물이다 보니까 범인이 드러나는 재판씬이었죠. 근데 그 범인이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기억난다. 기억나게 하지 마. 그 사막여우. 예.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딩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영화가 적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최악의 엔딩인 영화들은 무척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한 5편의 영화를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노아 기억나세요? 노아가 미쳐가지고 막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엔딩이 너무나 아쉬웠고 그 다음에 영린이라는 영화에서도 현빈이 이제 백마를 타고 막 뛰어가면서 정말 미래를 기약하는 진짜 급전개되죠 그때가. 네, 백마 탄 현빈님이라고 볼 수 있는 딱 요약이 되는 그 엔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타짜 신의 손 엔딩씬이 정말 조잡하고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김윤권 씨가 이제 돈을 뿌리는 그런 엔딩이 나왔는데 그 엔딩이 정말 인상에 남지 않는 엔딩이었습니다. 뭐 이 엔딩을 포함해서 한 15분 정도가 이제 김윤석 씨가 나오는 그런 최후의 대결전신이 좀 존재감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할리데이라는 뮤지컬 영화에서도 엔딩이 거의 막장이에요. 이 영화도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 카트 사회적으로는 좋은 의미가 있는 영화였지만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 때 꼭 모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흥행 코드를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급 울리려고 하고 급 감동을 자아내려고 하고 급 우정을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영화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잘 끌어온 영화를 심파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악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엔딩상 수상이었습니다. 엔딩상 수상을 하신 이제 니마그 강을 건너지 마와 나를 찾아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편에 출연했던 심둘입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엔딩은 호빗 3입니다. 호빗이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4년, 15년 장장 그 세월이 왔었는데 호빗 3 엔딩은 그 긴 여행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엔딩이잖아요. 근데 거기 마지막 장면이 반제장 첫 장면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엔딩을 보면은 다시 내가 그 반제장 1, 그 프로도가 모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걸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추억도 되게 떠오르고 사람에게 뭔가 훈훈한 그런 다시 두근거리는 새로운 떨림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최고의 엔딩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상을 진행할 영화상의 순서입니다. 최고의 1분을 뽑는 순서죠. 네, 세 번째 순서죠. 2014년도 당신이 본 최고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1분을 꼽아주세요. 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정말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람마다 이 영화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원래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한 1년쯤, 2년쯤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영화에 대해서 기억나는 인상이라는 게 거의 잔상에 가까울 만큼 적게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화를 본 직후에 우리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 기억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라면 그 관객들의 뇌리에 박히는 1분 정도는 간직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든 겁니다. 네. 최고의 1분. 자, 무척 많은 후보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려봤는데 추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많죠. 이게 영화 한 편만 해도 네. 1분이라는 그 한 장면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저희가 후보를 무작위로 그냥 받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좀 의견을 반영했던 게 많은 점수를 좀 받는 네. 그런 상이 됐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뽑고 싶은 후보가 수상을 하게 된 네.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박 기사와 제가 딱 반씩 지지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후보가 있으니까 후보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그럼 거의 박 기사가 엄청난 지지를 표했던 그 예. 인물입니다. 그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약을 하고 호텔 로비에서부터 이제 자동차까지 네. 이제 막 기어가는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느리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영화에 반영을 시켰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1분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가 차를 타고 또 그 차를 타고 이제 주행을 해서 집까지 가고 중간에 전화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되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장면을 엄청나게 늘려서 영화 안에 집어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인상적이었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요. 그 약을 빨아야죠. 네, 그런 제가 건 만취를 해도 이 느낌이 안 나서 이 느낌을 정말 멋스럽게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약을 빨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잡혀갑니다. 네. 그 다음에 1분 후보로 거론됐던 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제 공중 전투신. 네, 이 영화도 몇 분이 이제 지지를 해주셨어요. 무려 4표를 받았는데 공중전투 씬 이거 박 기사 이상적으로 보지 않았나요? 저도 이 장면을 뽑았던 것 같은데. 이게 그물망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이제 약간 황금색처럼 이렇게 네. 벌집처럼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멋있는 장면이었죠. 네, 이 장면이 그 스란두일이 스란두일이 여기서 로난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 술록 타고 갔던 스란두일이 어떤 행성을 침공하죠. 그때 그 행성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손에 손을 맞잡고 네. 지켜내는 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1분으로 뽑혔던 게 비긴 어게인의 그 이어폰을 분할해서 막 뛰어다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스케치북 고백을 엄청나게 퍼뜨렸다면 이 비긴 어게인은 이어폰 분할 데이트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낭만적인 장면이었고요. 네. 그 장면이 실제로 사랑의 결실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 장면 자체가 연출이 인상적으로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일의 마중. 저는 이 영화를 보질 않아서. 네, 이 영화는 제가 강력하게 지지했던 영화인데요. 피아노,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잃은 한 여자를 남편이 기억을 되돌리려는 그런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장혜모 감독이라고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죠. 그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공리와 진도명이라는 중국 배우들이 정말이지 인상적인 연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될 만한 영화였고요. 그 중에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이 아내가 기억이 있을 때 항상 피아노를 쳤거든요. 네. 그 피아노를 아내가 어디 나가 있던 사이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그 층계를 올라오면서 이 4층까지 올라오면서 피아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각성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계단을 층계를 오르면서 한 층 한 층 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으로 연출이 됐고요. 공리가 또 연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올라와서 남편을 알아보고 아주 찰나의 회오를 하지만 곧 다시 기억을 잃고 손을 뿌리치는 그 장면이 짧은 감동과 또 짧은 반전을 선사했던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는 베스트 오퍼. 이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는 그림 없을 때 이 장면이 여러 표를 받았어요. 많은 분들한테 받았는데 이 장면이
이게 반전에 해당했던 장면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상당히 좋게 봤지만 이 장면 말고 다른 장면을 저는 밀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분명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이 장면을 뽑으셨던 분들이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뽑아주신 이유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장센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어떤 방 안에 정말 수천 개의 여자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림들을 사 모으거든요. 이 사람이 그림 감정가인데 많은 옛날 그림들을 사 모으고 그거를 비밀의 방 속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 속에 그림들을 막 수백 개를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자체를 찍는 것만으로도,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워낙 거장이고 잘 찍는 감독이긴 하지만 찍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이미지적 충격을 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반전적으로 이게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장면이 정말 충격적으로 그려졌던 그 1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지금 다시 돌아보건데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건 분명하죠. 네. 뭐 그 밖에 뭐 후보들을 살펴보면은 우선은 인터스텔라가 한 곳으로 모이질 않아가지고 예, 좀 아쉬운 경향이 있죠. 이거 다 모았으면 1등이에요. 예, 다 모았으면 1등인데 뭐 웜홀 과정, 네. 웜홀 들어가는 과정,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도킹하는 그 씬, 도킹, 야 이거 아직도 생생하네 이 장면들이. 예, 네. 그다음에 뭐 첫 번째 행성이었죠. 거기서 이제 파도 치는 장면, 네, 그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23년간의 메시지를 예, 파도 치는 한꺼번에. 행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실패하고 와서 23년간의 메시지를 한 번에 보면서 저도 이 영화는 또 이 장면은 또 제가 지지했었습니다. 아, 예,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특별한 장면을 뭐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 황제를 위하여 이태인 배드신을 뽑으신 분들 계시고요. 이것도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쿠키 영상, 오. 네, 이런 걸 뽑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이제 예고편. 예고편이 최고 1분이다. 라고 뭐 뽑으신 분들도 뭐 계십니다.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쿠키 영상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 그루트를 심어놨더니 뒤에서 춤추고. 네.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 그것도 재밌었고, 이제 뒤에 어벤져스를 알리는 네. 뭐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어벤져스였나 엑스맨이었나? 어벤져스일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겨울왕국에서 엘사 변신 장면, 레디꼬 씨는 정말 일품이었다. 네. 전 세계적 레디꼬 열풍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쵸. 그다음 겨울왕국에서 똑똑똑똑 기억하세요? 나랑 눈사람 만들래.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죠. 네. 그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에서 노아가 뗏목에 불 지르는 씬을 뽑았던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네, 그 라이터 던지는 네. 이 노아 편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극적 반전을 제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또 다른 강력한 후보 중에는 끝까지 간다 해서 뭐 논뚝신이나 트레일러 떨어지는 장면 같은 걸 뽑아주신 분도 있고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마트신이죠. 론 우드루프가 그 자레드 레토를 돕는 장면. 레토가 거기서 이제 뻑가는 네. 네, 그런 장면이었죠. 거의 남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최고의 장면이었다라고 저희가 평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장면도 있었고 호빗이나 그녀에서 허에서도 많은 장면들이 뽑혔습니다. 네. 특히 호빗에서 난쟁이들 달려갈 때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어요. 예. 뭐 그냥 평이 그냥 뭐 짱 멋짐 엘프님 뭐 이러면서 눈물 한 수십 개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네. 네,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나 봅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014년 영화 중에 최고의 1분을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4 최고의 1분 한 장면은 엑스맨의 퀵실버 액션씬입니다. 네. 엑스맨 퀵실버 액션씬. 저와 박 기사가 강력하게 지지했던. 굉장히 좀 충격적인 네. 즐거운 그런 액션 장면이었죠. 사실 엑스맨이라는 영화 전체가 이 장면 때문에 다른 영화가 다른 장면들이 흑백으로 기억될 정도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컬러풀했던 나머지 다른 장면들이 다 흑백으로 기억될 정도고요. 이 장면이 시간을 멈추는 장면 아닙니까 거의?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가는 뭐 네. 그런 장면일 수 있죠. 왜냐면 이 퀵실버라는 애가 엄청나게 빠른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사실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견할 만한 장면이 인터스텔라에서 나오죠. 그 시간이 그 중력이 엄청 무거워서 시간이 왜곡되는 그 첫 번째 행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여기서의 2시간이 뭐 지구에서는 뭐 7년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 7년 관점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퀵실버 입장에서는 얘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느려지는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죠. 찰나의 시간 동안. 그 액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엑스맨의 거의 하이라이트 장면과도 그렇게 저희가 뽑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퀵실버가 어벤져스에서는 이제 캐릭터가
그러니까 배우가 교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 엑스맨과 이제 어벤져스 이게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는 그대로 나오는데 네. 그 캐릭터를 연기했던 그 인물은 바뀌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퀵실버 그 배우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쉽네요.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도 괜찮고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엑스맨 같은 경우에 이제 소니였나요? 아무튼 네. 어디서 갖고 왔죠? 뭐 폭스인가 어딘가. 네.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마블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배우가 하면은 이게 계약상 뭐가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올해 개봉하는 거죠 이제. 네. 어벤져스 2에서는 퀵실버가 다른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아쉽습니다. 지금 최고를 뽑았으니까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네. 최악을 한번 뽑아봅시다. 최악을 한번 뽑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청춘 악당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은 잡아두고 깨야 됩니다.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이종훈 씨였나요? 최종훈 씨였죠. 최종훈 씨가 이제 화장실 유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화장실로 달려가는 장면. 네, 그 장면이 거의 최악이었고요. 최악 중에 최악이죠. 거의 시트콤에서나 볼 만한. 저랑 겹치네요. 네. 저도 청춘당에 응가 싸러 가는 장면은 진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의 불의 전차 OST가 비슷한 음악이 나오면서 심지어 불의 전차 OST도 아니에요. 반젤리스의 그 음악이 아니라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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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네. 슬로우로 똥을 싸러 갑니다. 근데 뒤에서 수많은 제자들도 같이 똥을 싸러 가죠. 네. 진짜 이 더러운 장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운드가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야, 이건 진짜 최악의 일본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우는 남자에서 우는 남자에서 장동건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김민희 씨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악이었죠, 거의. 저는 누구예요? 이러죠. 네. 안녕, 난 누구라고 해. 네. 거의 진짜 발연기 중에 발연기 보이는데. 거의 뭐 발연기라기보다 그거 대사를 네. 그따위로 써준 작가를 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소화하기가 좀 어렵긴 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순신에서 명량이었죠. 명량에서 그 이순신의 망상씬 이런 장면도 좀 별로였고요. 노아에서 라이터 씬도 좀 별로였고. 그 다음에 뭐 300에서 일기토하는 장면, 말 타고 배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일기토하는 장면이라거나, 트랜스포머에서 난 짝퉁이 싫어. 그 다음에 옥상에서 우유 빠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전 최악으로 꼽고 싶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PPL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음료수인가 맥주가. 네. 그 장면도 정말 별로였고요. 생각해보면 참 별로인 장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저것 살펴보면은 뭐 명량 같은 경우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정현 씨가 이렇게 치마 벗어 성대는 뭐 장면. 그런 장면도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해무 같은 경우에서도 박유천 씨와 이제 배드신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그거를 굉장히 섬세하지 않게 대충 찍는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예리 씨와 예. 박유천 씨. 왜냐면은 이제 박유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계의 큰 손이죠. 네. 그 큰 손을 어느 정도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만약에 김윤석 씨나 뭐 네. 이런 사람이 찍었으면은 좀 더 적나라하게 찍었을 거예요, 사실은. 송강호 씨나 뭐 이런 분들이 했으면 더 적나라하게 찍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좀 신비주의 쪽으로 뭐 이제 감춰야 되는데 마케팅을 또 그걸로 엄청 했어요. 네네. 마케팅 그걸로 엄청 했는데 사실 별 볼 건 없었던 그런 게 좀 최악의 일분이 아니었나. 저는 우리나라가 그 배드신이라거나 이런 장면에서는 나아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게 배드신 같은 걸 하면은 여배우의 몸을 건들질 않아요. 그쵸. 여배우가 혼자 그 노출을 하는 건 있어도 그 몸을 이제 손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로 건들면 상당히 에로틱한 게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에로틱한 걸 강화시키고 싶은 건지 아닌지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럴 거면 노출을 왜 시키는지 모를 만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영화적으로 봐도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청춘악당 같은 경우에 배슬기 씨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했었어요. 뭐 노출신이 있다, 배드신이 있다, 다 대역이었거든요. 그지.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나마 엉덩이 노출신이었는데 대역을 썼다는 건 네, 이건 진짜 최악의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그렇고 진짜 저는 그 배드신에서 손이 들어가서 몸을 만지는, 그럼 진짜 야하긴 하겠다.
그런 장면이 그래서 있을 수 좀 있어요. 극찬받은 최고의 1분 있지 않았습니까? 뭐였었습니까? 이태임 씨의 아. 데드씬. 네. 그렇죠. 네. 그 영화가 그래서 좀 야한 장면을 야하게 연출을 했던 영화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문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에 9개월 만에 당일 배송 영화방이 무비신의 영화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뽑은 올해의 일부는 영화 끝까지 간다의 눈뚝신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경찰인 건수와 창민이 금고 열쇠를 놓고 다투게 되는 영화인데요. 열쇠가 들어있는 시체를 건수가 갖게 되면서 창민이 그 사실을 알고 시체를 넘겨달라고 하게 됩니다. 건수는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대신 그 시체에 폭탄을 넣어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창민이 철두철미한 성격이라서 금속 탐지기를 준비해서 시체를 훑는데 폭탄도 금속이기 때문에 열쇠라서 반응하는 줄 착각하고 넘겨받게 됩니다. 그 시체에는 스위치를 누른 후 3분 내에 터지게 되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건수는 그 시체를 넘겨줄 때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창민이 열쇠가 들어있는 시체인 걸 확인하자마자 건수에게 경계를 풀고 굉장히 친밀함을 표현하면서 농담도 하고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수는 빨리 떠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해 저만 가고 언제 떠나느냐 마느냐를 놓고 긴장감과 위트가 적절히 섞여서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시체 전달씬을 아주 재미있게 연출해내었습니다. 이제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분야는 이제 공로상이죠. 네. 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화 광풍송에서 네. 굉장히 많은 작품과 굉장히 많은 열연을 표해줬던 그런 배우한테 드리는 공로상입니다. 네, 공로상이고요. 활동 자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했던 배우한테 또 주는 것도 있죠. 우리 방송에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요. 네, 언급도 많이 되고요. 네. 무척 많은 배우들이 중복해서 영화들을 출연을 했어요. 네. 특히 김효원 씨는 우는 남자 카트 이런 영화에 출연을 했고, 이승준 씨는 명량 카트, 천우희 씨는 우아한 거짓말 또 카트, 이렇게 한국 영화들에 중복해서 출연하신 분들도 많고요. 외국만 봐도 안셀 엘고트, 쉐일린 우들리 이런 배우들이 다이버전트와 안녕 헤이즐에 나왔었고, 리암 니슨도 논스톱, 톰스톤에 나왔고, 올해 초에는 테이큰 3를 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왔죠. 크리스 쿠퍼,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에 나왔었고,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나왔었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배우들이 있습니다. 네. 2명인데요, 일단. 한 명은 아쉽게 떨어졌던, 공로상을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김원혜 씨입니다. 아, 김원혜 씨. 네. 명량에 나왔었죠. 네. 명량에서 배설장군. 거의 구국의 영웅 배설장군으로 출연을 해서 이름을 알렸죠, 얼굴과. 그 다음에 해적에서도 나왔었죠. 해적에서 어떤 역할이었죠? 해적에서는 이제 산적, 네. 보조 역할을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유해진 씨와 함께 넘버2를 다투는 네. 그런 역할로 나왔고요. 그다음 타짜에서 조련자죠? 네. 장비 구해주는 아저씨. 나중에 탑을 엄청나게 위기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제보자라는 영화에서도 김원혜 씨가 마지막에 출연을 합니다. 택시기사로 출연을 해요. 아, 그래요? 하지만 김원혜 씨를 이겨낸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김원혜 씨가 굉장히 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좀 힘들었던 배우 생활을 계속 하다가 SNL이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네. 거기를 찍으면서 연기력을 폭발시켰어요. 폭발시키면서 이제 많은 작품에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원혜 씨가 내년엔 더 많은 작품들에 출연을 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좋은 캐릭터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보다 더 한 배우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배우는 거의 방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겠어요. 네. 진짜 익숙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화판에서만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네. 드라마에서도 이분의 얼굴을 한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배우 바로 이경영 씨입니다. 와, 이건 정말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네. 공로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쳐줄 수가 없어요. 네. 영화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편 찍기 힘든 그 네. 영화에서
벌써 4편을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안 본 영화에도 또 출연할 수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정말 무서운 배우죠. 네. 네, 우리가 본 것만 4편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군도. 음. 군도에서 기억하세요? 네네. 그 스님이었죠? 스님이었죠. 땡중. 네, 아 스님. 이 스님과 함께 같이 출연했던 이성민 씨도 다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성민 씨도 올해 생각해보면 방황하는 칼날과 군도에 나왔었죠. 그런데 역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성민 씨랑 이경영 씨가 같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경영 씨가 해적이라는 영화에서 그 악당 선장, 네. 네, 그 해적 선장으로 나오죠. 그 다음 타짜라는 영화에서는 사장님, 네. 네, 그 다음 제보자라는 영화에서 무려 황우석 박사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그 박사, 이름을 다르게 쓰죠. 그 박사의 역할을 합니다. 거의 악역 전문 배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 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틈. 일을 안 하던 틈. 네, 그 틈에 못 벌었던 돈을 이제 쫙 끌어모으는 네.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도 말고는 지금 다 악역에 가까운 캐릭터들인데 네. 캐릭터를 그렇게 좀 다각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연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은 이미지가 낭비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해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캐릭터들이 많긴 하죠. 뭐 네. 타짜의 사장 역이나 네, 예전에 신세계 이제 옛날 회장 역이나 네. 아니면은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이제 전무 역이나 네, 약간은 겹칩니다. 네. 약간은 겹칩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영 씨가 확실히 이런 배우가 흔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 영화계에 이경영 씨라는 배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가치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이 출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 감사하게 영화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예. 공로상 드리겠습니다. 예, 공로상 이경영 씨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상, 엔딩상, 그 다음 최고의 1분, 그리고 공로상까지 4개 분야를 수상을 마쳤습니다. 네. 네, 저희 제1회 무비신의 영화상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가 마무리되면서 이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너 지금 무슨 합의되지 않은 막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한 좀 머리 좀 식히신 다음에 네. 2부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